종각역 3번 출구 앞 사람들이 계단을 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70이 훌쩍 넘은 남자가 하나 계단 끝 기둥 옆에 조용히 서 있었죠. 낡은 모직 코트를 여미고 낡은 구두를 신고 손은 가지런히 앞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같은 방향, 횡단보도 쪽 먼 지점을 향하고 있었어요. 눈은 잘 깜빡이지 않았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걸어갔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걸음을 늦추며 한 번씩 돌아봤어요. 저분 또 있네. 맨날 서 있던데 뭐 하는 사람이야?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대라 출구 앞은 오히려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존재는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박힌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없고 휴대전화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꺼내보는 일도 없었죠. 사람들 흐름만 계속 바뀌고 노인만 홀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좀 무서워. 노숙자인가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 돼. 몇몇은 일부러 더 크게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들이 노인에게 들리는 거리였지만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겨울바람이 출구 계단을 타고 내려와 코트를 스쳤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지만 자세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은 성급해졌습니다. 출구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노인은 점점 더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되었죠. 저기 계신 분, 저번 주에도 봤어. 맨날 같은 자리잖아. 이상하지 않아? 지나가던 직장인 둘이 계단을 내려오며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바로 지하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러는 사이 노인의 발 옆으로 전단지와 담배꽁초가 굴러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발끝을 조금만 옮겼습니다. 조용한 출구 앞 사람들의 눈빛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영무실 안에서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하철 역장은 출구 화면에 잡힌 CCTV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모니터 속 노인은 몇 날 며칠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역장은 화면을 확대해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아주 약간 숙이고 있어 표정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장은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오늘도 저기 있네요, 역장님. 또 다른 직원이 말하자 역장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3번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니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역장은 한동안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인의 코트 자락이 약간씩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옆을 휙휙 지나가며 마치 장애물을 피하듯 몸을 틀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멀리 돌아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왜 저 자리일까? 역장은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가가 말을 걸기에는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3시간 가까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한 번도 천천히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멀리만 바라보고 있었죠. 해가 기울 무렵 노인은 아주 느린 걸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계단을 내려가 지하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출구 앞에는 다시 평범한 바람과 평범한 발걸음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종각역 3번 출구 앞에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와 구두, 모양과 자세까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고 공기에는 비 냄새가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은 우산을 챙기느라 분주했지만 노인은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어제와 같은 방향, 횡단보도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점점 그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봤던 이들이 오늘도 같은 자리에 노인을 발견하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또 서 있네. 진짜 매일 나오나 봐. 저러고 있으면 괜히 좀 찝찝해. 한 직장인은 일부러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만 보며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인의 옆을 지나며 발을 조금 과하게 뻗어 바닥에 놓인 휴지와 함께 발끝을 차고 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자 노인의 코트 깃이 들리며 마른 목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의 어깨는 살짝 움찔했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한 번도 둘러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표정과 시선을 애써 보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만의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불쌍하게 보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니, 출구 앞에 저렇게 서 있으면 불안하잖아. 요즘 세상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관리도 안 하나? 몇 마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노인은 어느새 작은 소문 속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 그가 자리하고 있는 곳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선이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 밖으로 동선을 꺾어서 움직였어요.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노인을 올려다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피하는 발걸음에 익숙한 사람처럼 몸을 조금만 뒤로 빼고 더 벽 쪽에 붙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오래된 구두 밑창이 바닥에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 결국 영무실로 민원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3번 출구 앞에서 노인이 계속 서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요 며칠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남자가 있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글을 읽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딱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던데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민원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CCTV 화면을 열고 3번 출구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대로 서 있는 노인의 등이 작게 잡혀 있었어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역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역장은 화면을 확인하면서 입술을 단단히 다물었습니다. 출구 앞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역장님, 저분 어제도 그대로 서 계시던데요. 이틀이 아니라 꽤 된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전부터 본 것 같거든요. 직원 둘이 서로의 기억을 맞춰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역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원이 쌓이기 전에 한 번은 직접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쫓아내자니 이유가 부족했고 그냥 두자니 민원이 부담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 있던 점퍼를 집어들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 노인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이쪽 말고 저쪽으로 좀 가시지. 왜 딱 길목에 서 있어? 남자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몸을 비틀어 노인 어깨를 살짝 치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순간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으려는 듯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등 근육이 억지로 버티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세를 고추 세우고 원래 서 있던 위치로 반걸음 돌아갔습니다. 이마에는 얇은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 걸음이 두 걸음으로, 두 걸음이 한 걸음으로 빨라졌습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가방을 얹고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서서히 젖어가는 코트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어요. 행인들의 시선은 이제 더 짧아졌고 대부분 그를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출구 위쪽 간이 차양 아래에 서 있으면 비를 덜 맞을 수 있었지만 노인은 굳이 몇 걸음 앞쪽을 고집했습니다. 그가 지키는 위치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처럼 스스로에게는 바꿀 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장은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빗속에 서 있는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계신 걸까? 라는 의문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각역 3번 출구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노인은 그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어 출구 주변이 미끄러워 보였어요. 노인은 평소처럼 같은 위치에 섰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출구 앞에는 다시 불편한 시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 어제도 봤는데요. 계속 서 계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공기처럼 흩어졌지만 노인의 귀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그날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벽 쪽으로 붙어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출구 앞이라는 공간은 좁았고 완전히 비켜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인상을 찌푸린 채 노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고개를 젓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이 잠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빠져나가는 순간 누군가의 가방이 노인의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노인의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고 발밑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인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종이를 밟고 지나가며 가장자리로 밀어냈습니다. 노인은 다시 몸을 바로 세우고 원래 서 있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멀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무언가를 잃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출구 앞의 소음은 반복됐습니다. 노인의 발치에는 이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무를 돌던 지하철 역장이 출구 쪽을 지나가다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발에 밀려난 종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심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종이는 낡아 있었고 여러 번 접었다 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역장은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한 글씨 대신 단정하게 적힌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날짜가 여러 줄 반복되어 있었고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유독 또렷한 글씨로 몇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그 아래에 약속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장은 종이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출구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장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각역 3번 출구는 그날도 비슷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올라오고 내려가며 서로를 스칠 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노인은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과 다름없는 자세였고 시선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루가 아니라 하나의 장면만을 반복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지하철 역장은 출구 반대편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나타나는 시간은 늘 비슷했고 떠나는 시간도 거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정확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 미련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망설임도 주변을 살피는 동작도 없었습니다. 역장은 그 반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날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역장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것이었고 손때로 가장자리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접힌 선이 일정하지 않아 여러 번 접었다 펼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쉽게 버리지 못하고 오래 지니고 다닌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날짜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둘 적힌 날짜가 아니라 같은 날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표시가 붙어 있었고 몇몇 날짜는 유난히 진했습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게 누른 것처럼 보였죠. 역장은 무의식적으로 오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출구 쪽을 바라보니 노인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스쳐가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초조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이미 익숙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장은 그날부터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출구를 지날 때마다 무심코 시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 몸의 방향, 미세한 움직임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의 관찰로 설명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쌓여야만 드러나는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노인은 평소처럼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등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역장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출구 앞에는 이상하게도 허전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그 공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출구 앞이 조금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근처 상가의 셔터가 늦게 올라가면서 사람들 동선이 좁아졌기 때문이었죠. 노인은 다른 날처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주변은 유난히 어수선했습니다. 지나가는 발걸음들이 더 잦았고 노인은 몇 번이나 몸을 안쪽으로 붙여야 했습니다. 지하철 역장은 출구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인에게 향해 있었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노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 이 근처 사정을 아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그때 출구 맞은편에서 작은 가게 문을 여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분 말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인가요? 가게 주인은 출구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아주 오래전부터 봤어요. 그 말에 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셔터를 완전히 올리며 다시 출구 쪽을 흘겨봤습니다. 저 자리가 바뀐 것뿐이지 행동은 예전이랑 똑같아요. 전에는 저쪽 끝에 서 계셨거든요. 역장은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말을 잇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가지는 무거움이었습니다. 출구 앞에서는 노인이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가까이 지나가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역장은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는 노인이 아니라 시간을 버티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만 되면 꼭 나오셨어요. 비가 와도 몸이 안 좋아 보여도요. 그 말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역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질문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지켜온 시간이 누군가의 말로 함부로 꺼낼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출구 앞의 소음 속에서 역장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말입니다. 그날은 하늘이 이른 오후부터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출구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의 발걸음도 괜히 빨라 보였습니다. 노인은 변함없이 종각역 3번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몸은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있었고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굵은 빗방울이 바닥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우산을 펴거나 계단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출구 앞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노인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빗물이 출구 바닥을 타고 흘러내리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노인의 코트는 금세 어두운 색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몇 번이나 노인을 힐끗거렸습니다. 저러다 쓰러지겠네. 왜 저기서 비를 맞고 있대? 짧은 말들이 공중에 흩어졌지만 노인은 듣지 못한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더 세지자 노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무릎이 꺾이듯 앞으로 쏠렸고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하철 역장이 재빨리 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장은 노인의 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다시 서려는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벽 쪽으로 옮겨지는 순간 노인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은 작았고 오래된 천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 위에서 가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수첩은 빗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비닐 안쪽에는 노랗게 변색된 표지가 보였습니다. 역장은 무심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오랫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물건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안쪽에는 빼곡한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해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기록이었습니다. 특정한 날만 반복해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다시 품에 안으려는 듯 팔을 뻗었습니다. 역장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시 건넸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안고 출구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친 기색보다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출구 주변에는 젖은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시 제 속도를 되찾았고 종각역은 평소와 다름없는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벽 쪽에 서 있던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고 젖지 않도록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장은 노인 옆에 서서 잠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비를 맞지 않아도 되었지만 출구 쪽 시선은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쳐 보였지만 자리를 떠날 생각은 없어 보였죠. 그 모습은 고집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꼭 서 있어야 하는 날이에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고 역장은 그 한마디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날짜들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 날짜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중간에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에도 빈칸은 없었죠. 그날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출구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 눌러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약속은 한 번이었지만 기억은 매년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오래전 누군가를 이 자리에서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약속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으라고 말했지만 노인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난 쪽은 다른 사람이었고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키기로 한 약속을 혼자서라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미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역장은 노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자리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출구 앞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방향으로 서서 남은 시간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종각역 3번 출구 앞은 전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듯 바쁘게 오르내렸고 출구는 다시 평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자리에 서 있던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도 같은 요일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불편했던 풍경은 사라졌고 동선은 다시 넓어졌습니다. 민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잊어갔습니다. 지하철 역장은 출구 앞을 지날 때마다 무심코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이상할 만큼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없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동안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갑자기 비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구 한쪽에 작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설 목록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역장은 그 의자를 보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의자는 늘 노인이 서 있던 자리보다 반걸음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 위치인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던 시간을 위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중 몇몇은 의자를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섰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의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역장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앉아서 바라본 출구는 서 있을 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 잘 보였고
발걸음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노인이 바라보던 방향을 그대로 따라 바라봤습니다. 그날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켜진 마음이었습니다. 약속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출구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아주 잠시라도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종각역 3번 출구에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